질문. 재미나카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답변. 재미나카는 당신의 기준과 안점을 높은 맥락의 관점으로 덮어 씌워줌을 뜻합니다. 모든 사람은 삶의 각 수준에 따른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보는 관점은 당신의 주관적인 지각을 형성하는 맥락이며 그 맥락은 특정한 포지션을 갖고 사물들이나 상황들을 대합니다. 쉬운 예로 당신 연인과 헤어졌다고 칩시다. 드라마킨인 경우엔 원망하고 빨리 술 취해 전화해야 합니다. 또 다른 수준에서는 그것을 자신 안의 부정적인 태도를 돌아볼 기회로 보고 배웁니다. 또 다른 수준에서는 그 상황을 더 큰 자유로 봅니다. 또 다른 수준에서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환상이야. 나는 헤어지지 않았어.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하. 이런 식으로 사람의 관점이 변화하는 것이 재미나카입니다. 질문. 자신에게 가장 좋은 영적인 작업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저는 명상을 좋아하는데 명상 대신 다른 게 더 좋다고 들었습니다. 답변. 관상이요. 명상초 고수들은 눈을 뜨고 명상을 합니다. 알고 계셨나요? 그것이 관상입니다. 누가 제게 명상을 권유했을 때 저는 그건 어떻게 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무조건 허리를 펴고 앉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오, 허리를 펴고 앉아 있으라고? 그건 좀 불편한데. 나는 편하게 누워서 앉아 있고 싶습니다. 이왕 할 거면 누워서 앉아 있고 싶다고요. 제 눈으로 모든 것이 신인가 볼 때 저는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눈을 뜨고 거실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하하. 그리고 눈을 감았더니 오랫동안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때도 소파에 누워서 앉아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 다른 것보다 더 낫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각각의 이점이 있습니다. 분명 명상은 매우 큰 이득이 있습니다. 단점은 눈을 뜨면 그 체험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게 익숙하고 더 편한 것은 관상입니다. 누군가에게는 하루에 한 문장씩 기적 수업을 품는 것이 다른 것보다 더 쉽고 잘 맞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단지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을 예외 없이 용서하는 태도로 사는 것이 더 편하고 잘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것이 당신에게 가장 실용적인 것입니다. 어떤 것을 숙제처럼 느끼면 그것을 놓아버렸을 때 당신은 해방될 것입니다. 질문. 자신이 의식의 어느 수준에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 수준에서 넘어서야 할 것을 처리하고 싶습니다. 답변. 당신은 선형적으로 어느 시점에 자신이 그간의 선상에 있어야 한다고 정해두려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그만큼 돌려달라는 식입니다. 당신은 빠르게 이득을 취하고 싶어 합니다. 당신이 이득을 취하려 하면 그것은 멀어집니다. 당연하지 않나요? 그래서 저라면 그것을 아예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든 알아서 올라올 것들에게 미리 와달라고 애원할 필요 없습니다. 수많은 생애들입니다. 그게 한 번에 쏟아지면 당신은 즉시 불타서 가루로 안 남을 것입니다. 그러니 미리 가루처럼 흩날리며 그 삶이 알아서 진행되게 두세요. 가루는 자신이 흩날리던지 말던지 아무 신경도 안 씁니다. 질문. 평온에 있기 위해 언제나 침묵을 유지해야 하나요? 답변. 당신은 두 개의 다른 것을 섞고 있는 것입니다. 평온함은 삶의 전체적인 부분에서의 만족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노래를 틀고 신나게 춤추고 옆 사람과 옳고 떠들면서도 평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신은 조용히 앉아 미래를 걱정하며 불안에 떨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 보기엔 그때 당신이 매우 침착하고 평온해 보인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네요. 하하. 침묵은 맥락에 따라 다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침묵은 묵비권이나 과묵함입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 당신에게 말을 걸어서 벌받으며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침묵도 평온함도 아닙니다. 하하. 영적인 관점에서의 침묵은 모든 것 바탕에 있는 것이고 특정 상태입니다. 그것은 고요함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요한 침묵이 배경을 깔리기에 당신이 길거리의 소원들을 듣습니다.
관성 중 때때로 침묵한 당신을 덮칩니다. 한 번은 지하철에 길에 서서 있었는데 그러다 갑자기 휙 모든 것이 고요해졌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매우 깊고 넓은 심해에 있는 듯 했습니다. 그때도 소리는 들립니다. 그러나 매우 멀리서 들립니다. 질문. 유머를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답변. 직사가 되세요. 당신은 못생겼으니 사진에 나올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카메라를 들고 괴상한 포즈로 서 있으면 그들이 알아서 웃을 겁니다. 유머는 순식간에 창의력입니다. 예는 풀어 있어 서로를 유머의 도구로 다루는 것을 보세요. 그들 자신을 포함해서요. 당신 삶에서 일어난 것이 무엇이든 유머의 아이템으로 보세요. 그게 지금 당장은 웃기지는 않을 테니까 그것을 언젠가 유머를 좋은 아이템 같은 도구로 활용하자는 겁니다. 혼자서 웃긴 걸 생각하며 스스로 만족스러워 웃은 적이 없나요? 그 또한 즐거움입니다. 만약 당신의 유머가 실패해서 사람들이 웃지 않으면 어차피 그들은 당신에게 연민을 가질 것입니다. 쟤는 또 가쁜 쌀을 만들어버리네. 저는 과장하는 유머를 좋아합니다. 유머의 성녀라면 당신은 그것을 끌어옵니다. 유머는 삶을 대하는 하나의 태도입니다.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언제나 다른 친구들의 말을 줄여서 대받았습니다. 야, 저기 돈가스집 가자라고 말하면 저돈. 야, 이따 끝나고 매점 가자. 이메일. 그 친구는 모든 말을 다 줄였습니다. 다른 친구가 미친놈아 그만해라고 말해도 미그! 라고 반응했습니다. 그는 몇 년 동안 이걸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그게 너무 웃겼습니다. 그 이유가 그는 추덜드는 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가 모르는 것에 대해 예스라고 대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Get it? 당신이 밥을 먹고 놀이터에서 잠시 쉬자고 하면 No she 하면서 따라왔습니다. 유머는 삶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삶에서 진지함은 요즘 인간이 될 뿐입니다. 심지어 그런 사람은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지금 여기 있는 모두 조만간 죽어서 다 흙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다시 여기 올 것입니다. 어차피 또 올 건데 실용적으로 지금부터 더 긍정적인 태도로 사는 겁니다. 실용적으로요. 그것이 세상을 가볍게 걸치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질문. 생각을 마냥 지켜보기만 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하루에도 온갖 생각들이 밀어닥치는데 지켜보고 사라지고 거듭하다 생각에 휩쓸리기를 반복합니다. 외부에서 온갖 상황들이 펼쳐지니 지켜보기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네요. 팁을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답변. 한 번에 2가지 질문을 하셨네요. 추가 금액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씩 말하자면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멋대로 판단하기 완전히 포기하세요. 그것은 단지 판단하는 습관입니다. 판단주의를 완전히 포기하세요. 당신이 테이블 위에 있는 물병을 볼 때 저것은 물병이고 나는 물병을 보고 있고 지금 내가 물병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중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에 이름 붙이기에 게임에 중독된 12단계 모임을 만들어달라고 신께 요청드려야 합니다. 그 첫 단계는 주님이 판단하실 세상 일에 개인적으로 개입하기 위해서 죄송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일어나는 모든 현상에 아무 판단도 안 하기 게임을 하세요. 그리고 다음 질문은 생각함을 좋아하는 것에 대한 겁니다. 그것은 사실 영적 수행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당신은 생각을 지켜봅니다. 그러다 또 생각에 빠지고 잠시 후에 자신이 생각에 빠졌었다는 걸 기억하길 다시 반복합니다. 그런데요. 생각을 뭐하러 지켜봅니까? 그걸 보고 있으면 정신병이 걸립니다. 생각을 누가 지켜보고 있습니까? 생각은 자연 발생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생각을 지켜보는 내가 있다는 착각조차도 자연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당신이 굳이 생각을 지켜보지 않아도 그것은 자동으로 빠질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고 싸우고 없애버리기 위해 처한할수록 그것은 더 강력해집니다. 당신은 하늘을 올려다볼 때 하늘을 더 파랗게 만들거나 바람이 불게 하려고 안 합니다. 공원에서 잠수들을 보면 날개짓을 더 빨리 하고 더 칙색거리게 만들려 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생각들도 지나가는 새처럼 놔두세요. 가장 빠른 길은 더 이상 생각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 스스로는 해낼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마음 자체가 본질적으로 악어와 같은 수준에서 일들을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나는 몸이다. 아니면 나는 마음이다. 라고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 믿음 자체가 함정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당신은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생각과의 동일시에서 벗어나고자 합니다. 생각에 대한 저항을 놓아버립니다. 저의 이 과정을 도와주세요. 아멘. 그리고 당신 마음과 생각 대신 목격자 관찰자와 지속적으로 동일시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것이 지속될수록 생각들은 옅어지다가 사라집니다. 난 목격자 관찰자 또한 자연 발생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목격됨 관찰됨조차도 자연 발생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관찰되는 현상 자체를 마음대로 껐다가 켰다가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잠을 잘 잔 날은 그 시간이 매우 평온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당신은 자고 있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자연적으로 그 모든 것이 관찰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항상 진행 중인 관찰자를 감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가장 쉬운 설명입니다. 질문. 시간은 짧고 길은 곱고 좁다는 말이 부담이 됩니다. 답변. 그것은 단지 다음 생의 어리석은 파충류의 수준에서 태어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질문. 공포와 두려움이 지속되어서 극복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제 모든 상황에서 책임을 지겠다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어디 가서 함부로 맹세나 약속하지 말라 전부 카르마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라는 말이 떠올라 엄청난 공포가 올라왔습니다. 책임질 용기가 없는데 무책임하게 모든 것에 책임을 지겠다고 기도를 한 죄책감도 같이 올라와서요. 제가 책임을 질 것은 지고 굳이 안 줘도 되는 걸 지겠다고 한 건가 하고 거기서 엄청난 공포가 올라왔어요. 의식 성장을 위해서라면 저런 기도를 해도 온전하고 괜찮은 걸까요? 오히려 제가 책임질 수 있는 것만 책임지는 기도가 200이하의 이기심일 수도 있을까요? 책임에 대한 기도의 진짜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공포를 극복하게 해달라고 해서 공포를 보내주셨고 책임을 지겠다 해서 책임을 지게 해주셨습니다. 기도로 신에게 내맡겼다면 이제 신경 끄면 되는데 당신 스스로 처리해나길래 스스로 처리하도록 두었더니 이제는 죄책감을 느낍니다. 당신은 기도를 한 건가요? 맹세와 약속을 한 건가요? 기도하면서 스스로에게 약속한 건가요? 정답, 암살자. 지금부터 당신은 나를 저주로 암살자입니다. 하하하. 우선 하나나 두 개의 문장으로 질문을 하는 걸 연습하세요. 혹시 명료하게 정리가 잘 안 된다면 독해를 배우세요. 일시적이라면 비타민 B 복합주를 많이 드세요. 대뇌 작용이 활발해집니다. 만약 심리적, 의학적 문제가 있다면 정신과 약물도 도움이 됩니다. 넘치는 복잡한 감정 때문에 컨트롤이 안 된다면 정신분석 치료나 탁월한 영적 상담사에게 주기적으로 상담을 받으세요. 당신이 모르는 엄청난 훈련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질문자의 의도는 순수합니다. 다행히 암살자는 아닌 것 같네요. 목숨을 살려주셨으니 감사의 보답으로 질문을 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질문엔 맥락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하게 공포와 두려움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면 모든 공포와 두려움은 환상입니다라는 일반적인 대답 말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것이 무엇에 대한 공포이고 무엇에 대한 두려움인지 맥락을 설정해야 합니다. 맥락이 설정된 질문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것이 모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인지 아니면 특정 관계에 대한 두려움인지 또는 성격적인 걸 수도 있고 재정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대체 무엇에 대한 두려움인지 당신 자신의 문제에 대해 스스로 더 섬세해질 수 있습니다. 그 과정 자체에서 이미 영적인 에너지를 불러옵니다. 정직하게 내가 무엇을 문제로 보고 있거나 만들어내고 있는지 보는 것입니다. 맥락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만약 관계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그치면 그것이 무슨 관계인지도 어느 정도씩 가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 관계가 일반적으로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동성이라면 우리는 사회와 문화적인 부분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육체성을 갖고 육체적인 차원에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당신이 속한 집단의 문화와 주변 환경과 교육 상태 등 다양한 조건을 종속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인간임의 카르마, 동물 몸을 가진 원형질의 카르마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지금 말한 모든 걸 다 참고하여 적용해보지도 않았고 정말로 다 했는데도 안 되면 지금 이 안에 배신자가 있다. 이것이 나의 결론입니다.